네, 한 분 더 만나 뵙겠습니다. 열린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된 분입니다. 김진애 의원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하고 인터뷰 이제 한 달 조금 더 지났죠. 그렇습니다. 그때- 출마하고 나서 금방 했으니까요. 그때는 이제 열린민주당 그 경선 전이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열린민주당 후보로 되셨는데 네. 어떻게 지지율 좀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 지지율은 이제 지금 오르는 건 안 되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스튜디오에 초청이 된 것도 이제 단일화 국면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보수 야권에만 주로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범민주 여권도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게 있으니까 네, 네, 네. 누가 저쪽에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될지는 모르지만 박영선, 김진애가 토론회를 하면 아마 폭발할 겁니다, 시청률이.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네, 막 그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스튜디오에도 초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 단일화 논의를 좀 진행하고 있어요? 당대당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후보들은 다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다 이미 했기 때문에 당에서 당대당 워낙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일찍 시작해서 서울 지나고 나서 바로 단일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박영선 후보가 너무 늦게 출마를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일정이 지금 꼬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그럼 있습니다. 당대장 차원에서 협상 창구가 지금 마련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이제 무슨 위원장 이름 안 나왔죠. 지금은 이제 물밑에서 지도부끼리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곧 가시화가 될 겁니다. 곧 가시화가 된다. 네. 그럼 아무튼 단일 후보가 만들어지는 것은 기정사실로 봐도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대부분 뭐 이런 건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네. 대부분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그 단일 후보가 의원님이 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물론이죠. 네. 왜냐하면은 네. 저는 뭐 그거는 확실한 게 음. 저는 일단은 이제 지금 요번에 나온 후보들 중에서 뉴페이스예요. 아무도 몰라요. 네. 근데 물론 제가 대중적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대중적으로는 정치권 밖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요. 네. 아직도 그 김진애와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김진애를 매치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근데 예. 그거가 매치가 되면 빅뱅이 일어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그 법사위에 활동해서 제가 이른바 김진애 오컨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네.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음. 그리고 문재인 정부나 또 박원순 행정부에서도 저 사람은 내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이상한 짓 안 할 사람이다. 신뢰를 상당히 갖고 있고 호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단일화 과정에서 저의 여태까지 저평가되던 저의 진가가 확실하게 두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요. 항상 선거에서는 언더독이 항상 새롭게 치고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노무현, 뭐 이런 것처럼 박원순처럼 이런 기적을 바라는 게 대중의 심리거든요. 아직은 언더독이시군요, 그러면. 물론이죠. 네. 단일화 그러면 지금 시안 같은 경우는 당에서 좀 논의를 했어요. 언제까지는 돼야 아니 된다? 시안 같은 거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요. 시안을 두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물론 그렇긴 하루하루가 매일이 달라지는 거기 우리 때문에 단일화라는 다만 게-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우리 열린민주당 당원들의 영혼도 영혼이지만 저는 30년을 준비해온 일이고 제가 이 시대에 가장 최고의 최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넘은 안전한 비례대표를 어떻게 두고서는 이렇게 할 거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하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의원님의 이제 공약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디지털 르네상스 서울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내놓으신 이건 어떤 구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디지털 그러면 굉장히 호황되고 화려하고 멋지고 이런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실제 디지털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바꿔주는데 이게 도시관리나 시민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네. 제가 그냥 예를 두 개만 들겠습니다. UI, UX라고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개념이 지금 디지털에서는 굉장히 뜨는 개념인데요. 디지털은 왜 다 영어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근데 네. 이제 그게 예컨대 지하철 안내 시스템 같은 걸 보면은 우리 네. 지금 서울시는 노선마다 다르고요.
한 번 음성 놓치면 41초 기다려야 되고요. 이런 게 다 바보 같은 일이죠. 아, 맞아요. 이거를 제대로 하는 게 디지털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제가 예를 들면은 제가 이번에 데이터 개방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는 지금 맨날 특정 워드 프로세서를 해가지고 보고서 만드는데 시간을 더 쓰거든요. 맞아. 1시간 일하고 2시간 보고서 만드는데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ODF 또 죄송합니다. ODF라고 개방 문서 표준이라고 세계 공용으로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예. 바로 데이터로 바꿔가지고 세계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바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하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가령 건설 원가 공개, 분양 원가 공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런 게 바로바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는 이유는 예. 정보를 갖고 있고 특정한 기득권들이 이걸 안 내놓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결국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자료 자체가 빅데이터가 되네요. 빅데이터도 되고 이제 완전히 열려진다는 완전 접근이 다 되는 거고. 그렇죠. 조금 전에 금태섭 전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디지털 부시장 이야기를 하던데요. 금태섭 의원하고 저하고는 그거는 맞네요. 저는 이제 네. 5 부시장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태까지 행정이 정무 이건 정말 구시대적인 거거든요. 이제는 21세기에 맞게 저는 다 5 부시장을 경제산업부시장, 그다음에 디지털 부시장, 그다음에 주택도시안전부시장, 그다음에는 복지문화부시장, 그다음에 정무 같은 거 말고 예. 시민소통부시장 이렇게 5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부시장을 몇 자리까지 만들 수 있어요? 지금? 그거는 이제 제한은 없어요. 근데 없어요? 이제 이거는 시장의 추진에 따라서 네. 그 뭐죠? 자치행정부, 예. 행정자치부, 예. 네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협의만 협의를 해야 하면 되는 됩니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면에서 첫 번째 이슈는 부동산이던데 그렇습니다. 의원님의 부동산 공약은 어떤 겁니까? 제가 작년 12월 27일 날 저희 가장 큰 거는 진짜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그걸 역세권 미드타운에서 가장 많이 공급을 하겠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반 있다가 이사 대책에서 우리 변창흠 장관이 그 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띄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농담이고요. 예. 변창흠 장관하고 저하고는 한 15년 동안 서울의 여러 가지 개발을 보면서 진짜 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역세권 주변을 제대로 해야 이게 서울다운 서울이 된다. 지금 서울에는 307개의 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별로 크게 개발된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개발이 된 데도 있지만. 여기 그렇게 많았나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한 360개 될 겁니다. 도시 철도를 하면. 역세권이 300가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생활권 중심의 도시를 만나. 그러면은 뭐냐면 차도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요. 예. 그리고 여기는 청년 신혼주택 또 젊은 실버들을 위한 주택 같은 것도 많이 마련할 수 있고. 굉장히 그리고 이게요.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는 전체 지역의 한 10%만 해도 이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앞으로 한 30년 동안 서울시를 발전시키는 네. 완전히 저수지가 될 겁니다. 그럼 역시 이것도 이 구상에서도 영정률 상향은 불가피한 거가 되는 건가요? 왜 불가피하다고 그러십니까? 불가피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영정률 상장은 허용하되 그중에 절반은 공공으로 가지고 온다. 오히려 이제 적극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네. 이것도 또 조금 전에 금태섭 전 의원도 그 얘기하던데 용적률 풀어야 된다고? 완전히 풀면 큰일 납니다. 그건 거품 개발이고요. 네. 이 공공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를 협상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 지구지정 그리고 사업 인허가권을 서울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모든 메커니즘을 아는 도시 전문가가 서울시장에 앉아 있어야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의 가장 큰 이슈가 부동산과 코로나 대응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부동산은 특히 지금 여러 가지 긍정적인 사인을 내놨는데 이게 현장에서 안착이 되지 않으면 대선마저 위험해져요. 저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진일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부동산에 대한 비전과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거를 매개로 시정을 안정을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래야지 그게 대선에. 대선 준비 과정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영업자 관련해서 손실보상 문제가 이제 계속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6개월간 월 최대 210만 원을 지급한다. 네. 이런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네, 서울시 재정만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이제 서울시 제가
쭉 재정을 보니까 이제 41만 소상공인 41만 플러스 프리랜서 노동자까지 47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월 7만 원씩 30일 기준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1일 7만 원씩 하루 그렇게 7만 원. 했더니 하루 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전체적으로 5조 8천억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서울시에서 그 절반을 대겠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그거를 대달라. 이렇게 이제 제가 대정부 질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이거는 협상을 해야 될 일이고요. 일단 서울시는 시작을 할 거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게 요거로 버텨줘야 그다음에 손실 보상에 대한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손실 보상과 또 이걸 필요하면 재정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 연대세 개념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법안을 지금 발의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화수분이 아니라는 말을 또 그렇습니다. 꺼내지 않겠는가라고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더니 그에 대한 대안이 사회연대세다. 모든 건 같이 맞물려서 고안을 해야 됩니다. 아까 금태섭 전 의원 때 제가 깜빡 잊고 질문을 못 드렸는데 어제 저희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관부 인터뷰를 하면서 네.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에게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물어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네네. 제가 대답 드릴 텐데요. 네. 일단 뭐 이런 선거 국면에서 교육감이 나서시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거는 이미 계획이 2, 3년 앞으로 돼 있어요. 아, 그리고 돼 빨리 있나요? 그걸 이제 앞당겨 달라고 그러는 건데 저는 지금은 네. 특히 올해하고 내년은 지금 코로나 위기에서 고통받는 분들한테 먼저 좀 하고 그러니까 네. 아까 소상공인, 청년, 노동자 이걸 먼저 하고 네. 이거는 계획대로 가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느냐. 아, 저는 그 생각을 그렇게 하고 생각해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어제 노회찬 재단 가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약 협약 간담회까지 가지신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정의당 후보가 출마를 하지 않는 무공천하는 걸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정의당 표를 흡수하겠다 이런 구상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제가 겁니까? 진보 쪽에서도 상당히 좀 신뢰를 받고 있고요. 네. 11년 전에 만든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의 노회찬의 약속은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10년을 앞서가신 겁니다. 근데 지금도 아무 손색이 없다. 그렇지는 않고요. 많은 것들은 또 실현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가령 예컨대 도로 다이어트 같은 것도 제가 계승을 하겠다. 도로 다이어트요? 교통을 줄이기 위해서 차를 많이 안 다니기 위해서 도로를 줄이는 거. 그다음에 4세 무상 의료를 저는 6세 무상 의료로 하겠다. 예. 작은 도서관을 저는 요새는 이제 라이브러리만이 아니라 이 왜 영상이나 유튜브 이런 것까지 필요한 좀 복합적인 K 라이브러리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한 8개 정도를 제가 얘기해서 이거를 이어받겠다. 이렇게 어저께 약속을 드리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열린민주당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김진 에너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